생명의 시작이자 생명이 넘쳐나는 곳 바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당신이 알던 바다가 아닙니다. 1년에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18만 톤. 어민들이 다 버린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바다가 깨끗해야 다시마도 나고 굴도 나고 바지락도 나고 그러지요. 물고기는 사라지고 쓰레기만 남은 바다. 생명의 바다에서 위기의 바다로. 이제 우리는 바닷속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밤새 불을 환하게 밝힌 부산 공동 어시장. 고기잡이 나갔던 대형 어선이 무태 도착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국민 생선 고등어입니다. 우리나라 고등어의 90% 정도가 유통되는 부산 공동 어시장. 값이 싸서 옛날 어르신들은 고등어를 바다에 보리라고 했다지요. 고등어가 국민 생선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나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식탁에 많이 올려와서 많이 먹을 건데 아무래도 물량이 줄어들면 마음이 아프고 서로 그렇죠. 고등어 어획량은 1996년 41만 톤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 작년에 10만 톤까지 급감했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수입 고등어가 40%를 대신했죠. 오늘 총 가져온 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8천 개 됩니다. 8천 개. 네. 가격은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온 편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어획량이 늘어 시름을 덜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풍어를 맞은 고등어 덕에 이곳은 다시 활기를 띱니다. 요번에는 안 된다. 명태로 유명한 강원도 고성입니다. 많이 잡으면은 이제 기를 꽂아요. 만선기. 나갔다 하면 만선이었습니다. 이곳은 1980년 전후로 명태 황금어장이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개도 명태를 발로 차고 다녔다는 시절이었습니다. 방파제 밖에 이제 들어오는 걸 보고서는 우리 배 명태 많이 잡아가지고 들어온다고 안 한 애들이 그냥 손바닥 막 치고 이랬지. 겨울이면 마을도 마을 너머 고개도 온통 명태로 뒤덮였지요. 겨울 되면은 진불령 올라가는데도 맨 명태고 진불령 넘에도 맨 명태고, 예. 언치 많이 나니까 뭐 어디 명태 안 걸린 데가 없죠. 흔하디 흔한 게 명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1980년에) 2만 8천 톤이나 잡히던 것이 2008년부터는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명태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 전에 한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명태 잡으신 지가?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싹 명태를 살아요? 그러니까 20년 더 됐어요. 찬바람과 함께 명태철이 돌아왔지만 이곳은 과거에 비하면 한산하기만 한데요. 이제는 명태 대신 도루묵을 잡습니다. 명태뿐만 아니라 뭐 오징어 그런 것도 없어지고 오징어도 안 잡히고
저 청어도 잘 안 잡히고 안 잡힌 게 꽤 있어요 지금.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이곳에선 별 양념 없이 그대로 쪄서 드신다네요. 아, 이건 그 전에 그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쪄서 여기는 명태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항상 명태를 쪄서 제사 때 썼습니다. 다른 건 안 써도 명태는 꼭 써야 돼. 끓는 상태에서 명태의 고향이라는 이곳에 러시아산 동태뿐입니다. 생태는 살아있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명태가 안 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동태로 갖다가 이제 저렇게 끓여 먹죠. 왜 옛날 맛이 나나요? 어떻게? 아유 옛날에는 끓이면은 보들보들하고 아주 그냥 그랬었는데 이거는 한번 얼렸던 거니까 좀 뻣뻣해요. 고기 자체가. 김이 많이 나서. 옛날에 먹던 보들보들한 맛을 다시 볼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먹던 음식이라 찬바람 불 때면 항상 상에 올립니다. 과연 맹태국이야. 이거 먹어 속 시원해. 술 한 잔 먹는 사람들이 이거 한 잔에 얼마나 속 시원하겠나. 맞습니다. 아 옛날에도 뭐 아무리 명태가 많이 나도 이 물리지 않는 것이 명태란 말이에요. 예, 만날 먹어도 안 물리는 게 명태인데 아침에 나가서 배에서 뭐 부끄러지는 거 그거 한 대쯤 먹으면 그건 속이 뭐 다 가라앉지 시원한 게. 명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참 특별한 생선이었는데요. 시원한 탕이 바깥 양반들 속을 풀어줬다면 안 사람들은 부고를 두드리면서 맺힌 마음을 풀곤 했습니다. 생태, 동태, 북어, 황태, 노가리, 명태만큼 이름이 많은 생선이 또 있을까요? 머리에서 꼬리, 내장, 알까지 뭐 하나 버릴 것도 없지요. 끓여 먹고, 쪄 먹고, 구워 먹고 요리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그만큼 명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고마운 생선입니다. 아, 명태만 난다면 내 몸만 건강하다면은 명태 잡으러 나가고 싶죠. 그 명태 잡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죠. 내가 왔으니 한번 당겨보세요. 에이야자. 에이야자. 늙은 어부의 바람처럼 언제쯤 이 바다에서 다시 명태를 보게 될까요? 상뜩 걸렸네. 야, 만선이야. 만선이야. 명태야 돌아오라. 명태야 돌아오리라. 영근해 어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고기는 명태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주요 어종이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총 어획량은 더 심각한데요. 어선이나 어구가 발전했음에도 44년 만에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은혜어장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그 중국 어선하고도 또 치열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어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큰 배들이 대량으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성체들이 또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란장이자 생육장인 영근의 어장에서 물고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나 남획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의 한 항구로 배가 들어오는데요. 배에 싣고 온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쓰고 버려진 그물이나 통발 같은 폐 어구들입니다. 통발이나 그물마다 죽은 물고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망책이라는 고기인데 생선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같이 대게 개하고 막 같이 붙어 있어요. 죽은 통발에 개가 들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오직은 이제 체납기 이제 낚시 바늘이고 이거는 이제 저인망 이제 그물들이 이제 암초에 걸려가고 그물이 째져가고 이제 버리져가 가면은 이럴 때는 이제 뭐 조개라든지 고동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못 살고 그냥 결국 죽는 거죠. 저희들이 이거 폐그물을 뭐 침척이 되든지 뭐 잃어버린 그물이라든지 저희들이 걷어 올리면은 무조건 생물은 다 붙어 있어요. 생물이 없는 폐그물은 저희들이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버려진 어구에 물고기들이 걸려 죽어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바닷속을 직접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자마자 어렵지 않게 폐 어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론이 결국은 물속에서 100년 내지는 300년 동안 썩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유령업을 한다는 거죠. 물고기가 들어와서 이놈이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죽으면 이놈이 다시 미끼 역할을 해서 다른 물고기들을 계속 불러낸다는 거죠. 이 유령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년에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현장에서 바로 허비되는 자원 자체가 저희들 추정하기는 한 10만 톤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년에 연근에서 지금 생산되는 생산량이 100만 톤 내외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가운데 뭐 10%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어업 현장에서 바로 저 바다에서 물속에서 바로 버려진다는 거죠. 버려진 통발 안에서 살아있는 녀석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다면 사람이 버린 덫에 걸려 꼼짝없이 죽어갔을 생명. 유령처럼 떠다니는 폐어구들이 늘어나는 만큼 바닷속 생명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바다 상황은 어떨지 이번엔 남해로 갑니다. 어군 탐지기로 찾는 건 물고기가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얘는 노잖아요, 이거. 얘는 밑에가 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뻘밭에 많이 파묻혀 있으면은 안 걸릴 수가 있지. 폐어구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곳에 갈고리를 내리는데요. 갈고리가 바닥을 긁으며 쓰레기를 건져 올립니다. 이런 게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저런 것이 바닷속에 있었다고요?
육중한 폐어구 더미가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길게 이어지다 중간에 걸려버렸는데요. 풀고 자르고 한참 씨름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폐어구가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니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바닷속에 꽤 오래 있었는지 조개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뻘에 뒤덮여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그물과 밧줄이 뒤엉켜 있습니다. 요거는 장어 잡는 장의 통과. 자, 이런 줄은 멍기 양식장 줄. 이는 문어 잡는 담이다. 문어 잡는 단지. 이게 고기 잡는 통발입니다. 통발. 바닷속에서 얽혀가지고 이게 제 바다를 항폐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거부를 못 놓습니다. 고기가 있어도 고기를 잡지를 못해.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민들이 이 오물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해갖고 다 이렇게 바다에 버려가지고 그게 바다 무덤으로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어 유실되거나 끊어져 나가는 어구들도 많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바다 오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다 뻘이 썩어간다 이겁니다. 바다가 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맑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바다. 하지만 지금 그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한 해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밭을 갈고 논을 갈잖아요. 이 어장도 자연적으로 순화가 될 수 있는데 어부들이 바닥에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 숨을 쉴 수 없으니 거기서 다시 치유력을 못 받아내고 바다 자체를 황폐화시킨다는 게 이 폐어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폐어구는 그물 등이 마구 뒤엉켜 있는 데다 날카로운 것도 섞여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해 사용되는 어구는 13만 톤 정도인데 그중 분실되거나 버려지는 양이 4만 4천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도 끝이 없는 작업. 열흘간 이곳에서 수거한 폐어구만 150톤이 넘습니다. 지정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 온 모든 물량을 가지고 왔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소각해가지고 폐기 처리할 거는 폐기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승봉도. 봄이면 꽃게가 넘쳐나고 겨울이면 굴과 바지락이 절로 자라는 맑고 깨끗한 바다. 수많은 생명을 품은 청정 해역입니다. 하지만 섬 한쪽에서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에 돌을 놓고 굴종자를 붙여 키우는 양식장인데요. 굴이 자라지 못하고 빈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김장 준비를 하는 동네 어르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굴 안 넣지. 굴이 있어야지요. 작년만 해도 그래도 이 진장철이 굴 조금 따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주 굴 그러기 없어요. 그리고 굴이 도리가 덧질은 무대요. 바지락도 없어졌어요. 여름이 그런 때 관광객들 오너도 뭐가 팔아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갖다 조금 뿌리면은 그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바다가 오염돼 갖고 굴이 안 뒀나 봐요. 둬둔 것도 다 쏟아지고 그런다니까요.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던 갯벌이 그 힘을 잃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속 사정은 어떨까요? 해삼, 전복, 소라 이런 해조류가 무진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급감해서 지금은 현재 그런 게 서식을 못해요. 해조류도 작은 물고기도 없는 벌거숭이 바다. 거기다 분홍색으로 보이는 바위가 눈길을 끄는데요. 해조류가 사라져 주민들이 인공적으로 심기까지 했는데 남은 건 다시마 한 줄기뿐입니다. 지금 영상상에서 보이는 붉은색 부분이 이제 무절 산호조류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갯녹음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정도 갯녹음이 초기에서 아마 심함 진행 단계까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갯녹음은 과도한 연안 개발이나 오염, 수온 상승 등으로 생기는데요. 갯녹음이 심해지면 바다 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사막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바다의 변화는 우리의 식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수산시장입니다. 요즘 귀한 대접을 받는 국내산 오징어부터 눈에 익은 물고기들이 즐비한데요. 몇 년 전부터 낯선 생선들이 좌판에 오르기도 한답니다. 화려한 색깔의 이 물고기처럼 말이죠. 동해 앞바다는 이게 없었거든요. 고기가. 이게 수온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고기들이 이제 이상한 고기는 지금 없는데 한 번씩 또 완전 열대 무늬 있는 고기들이 많이 들고 그래요. 더운 바다에 물고기들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우리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점점 더 황폐해지고 뜨거워지는 우리의 바다. 그만큼 우리의 밥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뀐 건 물속뿐만이 아닙니다. 물 위의 사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낚시꾼들이 채비를 서두릅니다. 낚시 인구 700만 시대.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주꾸미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 없어 초보자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낚시가 생활 낚시가 이렇게 없었는데 요즘은 생활 낚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와서 낚시 하시는 분들 많고 7, 8년 전만 해도 이 쭈꾸미 낚시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 어느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2, 3년 전부터 붐이 일어가지고 낚시 어플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인데요. 낚시배로 뒤덮인 바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낚시 붐이 일면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취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든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제일 많이 잡을 때는 한 400마리까지도 잡는데 그거는 정말 모든 게 다 조건이 맞아야 되고 평균적으로는 한 150마리 정도. 한 사람이? 네, 그 정도 잡으면은 잘 잡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잡으면 주꾸미 씨가 마르지 않을까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주꾸미 낚시를 즐길 수 있을까요? 낚시 인구가 너무 많이 가서 거기를 남획을 하게 되면은 그 어획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어획구가 이제 줄어들 때 결국에는 그걸 누구의 이제 책임으로 물을 것이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사장님도 방생 사이즈예요? 방생. 이거 왜 놔주시는 거예요? 너무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살려줄까 살려줘야죠. 너무 많이 막 잡아서 뭐 1년치를 막 준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먹을 양 정도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명태로 유명하던 고성. 바랍니다. 명태가 사라진 뒤 겨울이면 도루묵 잡이를 나갑니다. 오늘 파도가 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작업이 될런지 모르겠네. 지금 어떤데요? 파도가 많잖아요, 지금. 멀리 나갈수록 파도가 지금 더 세다 보니. 거친 파도를 뚫고 도착한 어장. 오늘은 고기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그물을 올립니다. 그물마다 통통한 도루묵이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도루묵을 가득 싣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도루묵 산란 시기로 잡은 도루묵은 알을 벤 도루묵인데요. 많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 수온에 따라서 이제 산란 시기가 되면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산란하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먼 바다에서. 도루묵 암컷 한 마리가 산란하는 알이 약 600에서 2000개. 그러니 이 한 마리가 그냥 한 마리는 아닌 셈이죠. 지금 먹는 도루묵이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알이 지금 아직 안 굳었잖아. 이게 알이 굳으면 딱딱해지면은 맛이 없다 그래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고소한 맛이 참 좋기는 하지요. 그래서 알을 구워도 먹고 끓여도 먹고 절여서 젓갈로도 먹어왔습니다. 알을 좋아하는 우리의 식습관. 수산 자원이 풍부할 때야 상관없지만 이제는 천천히
오래 두고 먹을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어린 새끼들의 그 전 단계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잡아다가 사실은 고갈을 시키게 되니까 그 수산 자원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고갈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명태에 치어인 노가리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노가리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국민 안주입니다. 1976년엔 전체 명태 어획량의 94%가 이 노가리였다고 하죠. 피맥보다 노맥이 짱이에요. 노가리하고 맥주요. 싸고 간편하고 맛있고 가볍고. 국민 안주로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남획. 이것이 명태가 사라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명태의 고장, 고성에서 열리는 명태 축제 현장. 주렁주렁 걸린 명태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생선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잡기 체험. 그런데 지금 잡는 건 명태가 아닌데요. 명태 축제인데 방어를 잡았어요. 방어. 왜? 명태는 지금 없어요. 여기 연근에 지금. 명태 축제에서 방어를 잡고 방어를 먹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명태가 없다 보니 방어가 주인공 행세를 합니다. 여기가 지금 명태 축제잖아요. 네. 근데 명태가 아니고 어떠셔요? 조금 그렇죠. 대방어 축제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행사장 한켠에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명태. 어디서 온 명태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배가 러시아에 가서 잡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디 명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지는 러시아산이죠. 우리나라 배가 잡아와도 황태 자체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있고 또 채도 수입하는 게 있고. 명태철에 명태의 고장에서 열리는 축제. 하지만 이곳 명태는 다 러시아산입니다. 이거? 그거. 가운데? 가지 있어야지 맛있어. 그래. 2만. 맛있냐? 원래 고소한 걸 기대했는데 맛이 생각보다는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이거 더 먹어요. 물렁물렁 없어. 옛날에 먹던 명태랑 지금 명태랑 어떠세요? 그때는 명태 말려가지고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달큰하면서 맛있어요. 요즘에는 불맛이 안 나요. 이게 얼국에서 와가지고 또 얼음에 얼개가지고 와가지고 녹여가지고 하니까 단맛이 딱 빠졌어요. 그래서 맛이 별로야. 그때만큼 맛이 없어요. 이 앞바다에서 날 때는 너무 맛있어요. 명태가 헤엄치던 그 바다. 명태는 수족관 안에 있군요. 이 축제의 주인공이어야 할 살아있는 우리 명태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수산연구소. 이곳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데요.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명태가 어떻게 이곳에서 헤엄치고 있는 걸까요? 어민분들께 한
한 50만 원이라는 살아있는 명태에 대한 사례금을 걸고 관심도를 좀 많이 올렸고, 거기서 살아있는 명태가 오액이 될 경우 새벽에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을 받고 물차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수령해오는 그런 과정을 거의 2014년도부터 거의 매일 거쳤습니다. 어렵게 구한 우리나라 명태 암수를 수조에서 자연 산란을 시켜 수정란을 확보했고요. 어느 정도까지 키워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15,000마리, 2017년도에 30만 마리를 우리 바다에 방류를 했습니다. (15년도에) 방류한 개체 중에서 지금 총 4마리가 지금 동해안 연안에서 어획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정말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라진 명태가 다시 우리 바다에서 넘쳐나는 그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물고기를 키우고 방류해도 바닷속이 폐허구나 쓰레기로 뒤엉켜 있다면 물고기가 살 수 없겠죠. 이곳 구룡포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 이곳엔 동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홍게잡이가 한창입니다. 싱싱하고 실한 홍게가 입맛을 돋구는데요. 갓 쪄낸 홍게는 짭짤한 감칠맛에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죠.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 중인 어민들. 그들에게 그물은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특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물을 버린 사람도 없다, 바다를 망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 동의가 되시겠어요? 네, 저는 동의가 된다. 거의 한 80% 동의합니다. 육지에서도 버리는 것도 있을 뿐더러지만 그것은 불과 얼마 소량이고 이 어민들이 갖고 가갖고 버렸는 게 거의 한 80%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재생금을 씁니다.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재생금을 쓰신 것 같아요? 한 4, 5년 됐습니다. 지금 재생금을 쓴 지가. 그게 지금 현재 살이 보면 여기 다 씹혀갖고 있는 게 다 지금 녹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다 녹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게 재생그물이라고. 그래 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터지기도 금방 터지고. 예, 금방 터집니다. 대게나 홍게는 다리가 상하지 않게 그물에서 떼어내야 하는데요. 생분해성 그물은 일반 그물보다 부드럽고 잘 엉키지 않아 게를 쉽게 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그물에는 개들이 조금 작은 것들이 많이 걸리는데 재생그물에는 큰 것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좀 수월하고 선원들도 해서 하는 데는 일단은 편하니까 빨리 일을 하니까 이거 하나 당길 때 요거는 2개, 3개 당길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면 어획고나 이래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라는 생분해성 고분자 수지가 원료입니다. 생분해라는 것은 삭는 게 아니고 물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CO2와 H2O로 완전 분해가 되는 이런 거를 생분해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어구로서의 기능도 갖지 않고 2년 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구를 생분해 어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낙지를 잡는 통발 그물인데요. 이건 나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 반 정도 된 그물인데 완전히 쌩쌩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거는 지금 생분해로 만든 그물입니다. 같이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물이 지금 거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게나 홍게잡이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더욱 다양한 어종에 이용되도록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폐어구들이 100년, 200년 유령처럼 바다를 떠돌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를 죽이지 않도록 말이죠. 청소배들이 바다를 누비며 바닷속 폐어구를 수거하는 동안 물 밖에서도 바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역 어부들과 환경단체 사람들이 한 무인도를 찾았습니다. 섬의 해안선을 따라 쓰레기가 띠처럼 둘러져 있는데요. 결국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지금 부스러기잖아. 요건 다시 바다에 쓸려 나가기 전에 다 집어 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이거 많이 하면 요새도 안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바다 스티로볼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태풍에 밀려온 겁니다. 이게 태풍에. 이곳은 인근에 양식장이 많아 폐스티로폼 부표가 특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흘러 무인도까지 갑니다. 약 한 60% 정도가 폐스티로폼 부표입니다. 그 다음에 약 한 20% 정도가 폐그물 밧줄 종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도 약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치워나간다면 언젠가는 깨끗한 예전의 바다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홀가분하네요. 이게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습관이 이제 버리는 그게 그만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 때나 버리고 이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차입니다. 그래서 그거 취하려면 이제 장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가야 이거 다 해결이 날 거지. 보니까 깨끗해졌지요. 그래서 저 홀가분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바다의 시름과 눈물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역시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위기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안감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아